예,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화요일에 정치 논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다. 사각지대를 조사해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갖고만 안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갖고는 안 되고, 이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하든지,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까지 끊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 그 희생을 어떻게 복구를 시켜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찾아서 조사를 해라, 지원을 해줘라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하게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아주 강력하게 이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한다든지 해서 특별한 조치, 특단한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이걸 지금 피해자들만 계속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정부가 보이길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 시간당 1만 원 넘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이 되었죠. 최저임금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노사 간의 입장이 갈리겠죠.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길 원하고, 주어야 할 사람들은 좀 더 적게 주길 원하고, 그것이 뭐 당연한 사람 심리입니다만은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인지 논의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을 넘을지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물가 인상을 사실 생각을 해본다면은 12,000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노동계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이죠. 지금 물가를 생각하면 식용유 하나만 사려고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뭐 요즘은 정말 10만 원을 가지고 마트를 가도 많이 살 수 있지가 않아요. 뭐 정말 몇 개 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이 좀 낮으면 노동자들의 삶이 그만큼 또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무조건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노동계 쪽의 주장을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차등 지급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좀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더욱 이제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텐데, 이 최저임금마저도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아직은 이제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조기 귀국 사실상 거부한 송영길, 파리에서 2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돈봉투 의혹 지금 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이제 대표에 당선을 하기 위해서 뭐 돈봉투를 좀 뿌렸다, 이런 의혹인데, 아직까지는 뭐 의혹인 거고요. 이제 수사 단계에 접어든 거죠. 당에서는 이제 공식 입장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숙여가면서 사과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돈봉투 의혹을 인정한 건 아니고, 국민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사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서둘러서 귀국을 해라, 이렇게 당 차원에서 요청이 된 상황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프랑스에서 22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죠. 한국에는 이제 들어오진 않는 걸로, 당분간은 뭐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정치 수사다 라면서 이제 조기 귀국을 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를 좀 봐야 할 일입니다. 하필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 시기에 이 사건을 좀 터뜨렸다는 것이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과정을 좀 지켜보고 추후에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 입 당장 닫으라 라고는 했지만 총선 앞두고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죠. 전광훈 목사 공천권 폐지 등을 요구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아주 발끈했습니다.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다.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보는 거냐. 그 입을 좀 당장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당내에서 전 씨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전광훈 목사가 동원했다는 그 당원이 사실 실제로 보면은 소수다. 극소수다. 여기서 자꾸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목사 이름을 언급을 해주고 대응을 해주고 하면 오히려 전광훈 목사를 더 셀럽처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는 거다. 오히려 영향을 더 키워주는 거다. 그냥 뭐 무대응이 상대응이다. 이런 논리죠. 반면에 전광훈 목사의 대중동원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성도 높은 강성 지지층을 정리한다는 것, 지도부에 좀 고민이 있을 것인데, 전광훈 목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당의 선택이 좀 갈리겠죠. 그런데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썩은 사과는 도려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과가 상자 안에 있는 사과가 하나 썩으면 그 상자 전체가 썩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종교와 정치를 결합을 시켜서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는 목소리들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때로는 뭐 저열하고 저급한 그런 욕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국민의 공당 집권 여당에서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또 정치의 신뢰성의 문제죠.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과감하게 좀 도려내야 될 때는 도려내야 됩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말고요. 총선을 의식해서 지금 이런 사람을 그냥 둔다? 그것도 올바른 정치는 아니죠. 자, 시사 리포트 화요일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